안녕하세요. 도라지 탐정입니다. 한 명의 남성이 여러 명의 여성을 아내로 두는 결혼 형태. 일부 다처제는 우리나라에서 법률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여기 추잡한 행동으로 경찰에 신세를 지게 된 남성이 있습니다. 사건이 드러나자 놀라운 그의 가정환경 역시 세상의 주목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 74세의 남성은 9명의 부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체포 당시 사진이 너무 강렬해서 조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번 사건. 자칭 역술가라는 이 남성의 이마의 표식은 어떤 종교적인 의미라도 있는 걸까요? 너무 궁금해서 도라지 탐정이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2월 7일 새벽, 도쿄 히가시야마토의 주택 앞에 한 남성을 체포하기 위해서 경시청 수사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노리던 것은 74세의 시부야 히로히토라는 이름의 남성. 주변에는 역술가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용의는 10대 여성에게 폭행을 가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원들이 자택에 들어오려고 하자 히로히토는 완강하게 반항합니다. 그는 들어올 거면 현관문을 부시고 들어오라고 소리치면서 열린 문틈 사이로 야생곰 퇴치 스프레이를 분사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찰관 6명이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부상을 입게 됩니다. 경찰차의 구급차 소리까지 더해져 마을에는 큰 소란이 일어났죠. 새벽에 시끄러운 체포극에 대해서 인근 주민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갑자기 유독가스가 발생하고 있으니 창문을 열어달라는 재난방송이 울리더군요. 놀란 나머지 창문 밖을 보니까 아무런 연기도 보이지 않아서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히로히토 씨 집 앞에 구급차와 소방차가 잔뜩 주차되어 있는 것이 보였어요. 형사처럼 보이는 남자 5명이 얼굴을 수건으로 닦으며 구급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집에 구급차가 오는 건 자주 있는 일이에요. 이제까지도 매년 몇 번이고 와서 다 합치면 100번은 출동했을 겁니다. 매번 누가 실려가는 일은 없어서 그냥 취미로 부른다고 생각했어요. 새벽 시간, 주변 주민들에게 큰 민폐를 끼치며 그는 결국 공무집행 방해죄가 추가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좀처럼 보기 드문 일에 언론사 취재진들이 몰려들자 이제까지 감추어두었던 그의 놀라운 생활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살고 있던 단독주택에는 현재 부인을 포함한 40대에서 70대의 여성이 9명 있었으며 자녀가 3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과거 히로히토와 결혼을 한 적이 있는 여성, 즉 전부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일부 다처제 생활을 해온 그가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궁금해집니다. 히로히토가 세상의 상식과는 일탈된 행동을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의외로 그는 밝은 가정에서 태어나 할머니를 많이 따르는 다정한 아이였다며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 남성은 증언했습니다. 타쿠쇼크 대학 상학부를 졸업하고는 택배 일을 시작하기도 했지만 허리를 다쳐 퇴직하게 되었죠. 수없이 많은 결혼을 해온 그에게도 물론 첫 번째 결혼이 있었습니다. 26살에 결혼하여 부인과의 사이에 일남일녀를 두고 살았지만 1999년 25년의 생활을 끝으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아내가 신흥 종교에 빠지게 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다음 해부터 그는 어딘가 고장이 난 사람처럼 여성들을 모집하여서는 공동생활을 시작합니다. 지난달 2월에 체포되었을 당시 현재 부인 이외에 함께 살던 8명의 여성 중에도 그와 결혼을 한 적이 있는 여성이 다수 있었는데요. 히로히토는 여러 명의 여성과 결혼을 하고 이혼을 반복했습니다. 결혼 1개월 만에 이혼을 하거나 같은 사람과 2번 결혼하고 이혼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들의 연령대는 40대에서 70대로 상당히 넓었죠. 항상 많은 여성들과 아이들을 대동하고 집 밖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이상한 집단이라는 인식이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의 집에는 왜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모여들어서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녀들이 히로히토와 만나게 된 계기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히로히토는 역술가를 자칭하며 자택에 히로하우스라는 간판을 세우고 영업을 시작합니다. 당시부터 이 주변에 역술가가 사는 집이 어디냐며 묻는 젊은 여성들이 자주 보였다고 합니다. 2000년 2월 자신의 일을 보조해줄 사람을 구한다며 3명의 여성을 모집한 그는 그녀들과의 공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역술가 보조로 들어온 여성들은 자신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나가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히로히토는 전혀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죠. 일을 하면서 주변 지인들까지도 데리고 오도록 지시한 결과 결국 수많은 여성들과 동거를 하게 됩니다. 그녀들 중에는 마음의 불안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상당수가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은 무언가 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취약한 입장의 여성들을 현혹하고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인 그는 교묘하고 현란한 말솜씨로 정신적 지배를 시도합니다. 물론 중간에 집에 돌아가고 싶어하는 여성도 있었습니다. 히로히토는 자신이 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공장에 끌려가 살이 깎여서 다짐육이 된다고 협박합니다. 이 집에서 있었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면 그는 병을 얻거나 사고로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고도 했죠. 과거 자신이 자위대 간부로 근무했기 때문에 주변에 알고 지내는 스파이가 많으며 어디를 가든 다 추적할 수 있다는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2월 체포된 그는 사실 2006년에도 당시 21살의 여성을 자택으로 불러들여 협박을 한 일로 체포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17년 전에도 그는 지금의 그 자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하얀색 벽이 인상적인 3층 단독주택에서는 11명의 여성과 그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도 함께였습니다. 이번에 체포 때보다 더 많은 수의 여성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부인을 제외한 10명의 여성 중 8명이 과거 히로히토와 혼인관계를 맺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예전에는 젊은 여성들이 그 집에 살면서 항상 망사 스타킹과 미니스커트를 입고 돌아다녔지만 현재는 모두 평범한 40, 50대의 중년 여성이 되었다며 증언했습니다. 민머리에 상당히 강렬한 인상의 히로히토. 협박을 할 때도 있었지만 여성들에게 다정한 면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취재를 온 기자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대접한 적도 있었습니다. 첫 체포가 있기 하루 전인 2006년 1월 25일 정보를 듣고 몰려온 취재진들이 그의 자택 앞에서 장사의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평소 마당에서 먹이를 주고 키우던 12마리의 고양이만 멀뚱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외출해서 돌아온 히로히토는 취재진 전원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추운데 너무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기자들이 안에 들어와 나란히 자리를 펴고 앉은 가운데 한쪽에서 왜 여러 명의 여성들과 함께 살고 있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알 수 없는 말을 시작하는데요. 다음은 기자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모든 것은 제가 꾼 꿈에서 시작되었어요. 꿈에서 본 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고물 같은 아저씨에게 딸보다 어린 여자들이 몰려왔어요. 어떤 꿈이었죠? 제가 주문을 외우면 물새의 새끼가 태어나 처음 본 것을 어미라고 착각하고 따라가는 그런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주문을 외우니 어떻게 되었나요? 한번 시험을 해보자 여성들이 쫓아왔어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는데 점점 늘어나서 10명이 넘어가니 좀 무서워지더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주문이었나요?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시크르. 여성들과는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흔히 말하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하지만 모두와 혼인신고를 할 수는 없어서 서류에 부인으로 넣었다가 뺐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전원 아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문을 알 수 없는 내용의 인터뷰를 마친 다음 날, 히로히토는 협박과 강요미수 용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도쿄 지방재판소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받았죠.
재판소에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조건으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기묘한 공동생활을 종료할 것이었습니다. 이를 들은 히로히토 역시 지금의 여성들을 모두 집으로 보내고 자신은 혼자서 살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재판장은 반성을 한다면 꼭 그렇게 생활하라며 잘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도로아미타불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히로히토는 여성들을 설득하여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이 다시 히로히토의 집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또다시 공동생활이 시작됩니다. 여성들에게 히로히토의 집은 본인들이 나온 곳보다 더 안심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혹시 풍족한 생활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평소 생활비는 여성들이 각자 백화점과 편의점에서 일을 해서 벌고 있었는데요. 인근 주민들은 히로히토가 일하러 나가는 것을 수십 년 동안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령의 나이가 되어서부터는 자택 밖으로 나오는 빈도마저 줄었다고 하죠. 그는 자신이 협심증을 앓고 있는 허약 체질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일을 해서 번 돈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히로히토의 생활을 지지하던 것은 부인들이었다며 인근 주민은 증언했습니다. 매일 아침 5명 정도의 부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일을 하러 나갑니다. 부인들 중 반은 일벌 같은 역할이고 반은 가사 담당이에요. 몸 상태가 나빠지고부터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집과 재산은 여성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류상으로도 2007년 자택과 토지의 명의가 전부 처자식들의 공유재산이 되었습니다. 꿈에서 인기가 많아지는 주문을 발견했다며 인터뷰에서 밝힌 히로히토. 기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근 주민들 중에는 심야 3시에서 4시 사이 집안에서 수상한 의식이 거행되는 것을 목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만 켜놓은 어두운 방에서 한 남성이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면 그 주변에서 무언가에 홀린 듯한 여성들이 머리를 흩날리며 주체하지 못하고 춤을 추고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체포 후에 이루어진 가택 수사에서도 고압전류가 흐르는 총이나 최면술사가 되고 싶어를 비롯한 수많은 책들이 발견됩니다. 외계인과 관련된 살벌한 발언으로 여성들을 세뇌하면서 여러 연출을 하는데도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을 유혹하는 주문을 사용하면 10명 중 6, 7은 넘어온다고 말하고 다녀서 주변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한 적도 많았습니다. 첫 번째 체포로부터 17년이 지난 2023년 2월, 그는 또다시 경찰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큰 고민을 가지고 있던 10대의 여성. 그 사실을 알게 된 같은 쇼핑센터에서 일하던 동료는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용한 역술가가 있는데 자신은 아주 많이 도움을 받았으니 한번 이야기나 들어보라고 유인했습니다. 이 직장 동료가 바로 히로히토의 전부인 중 한 명인 43살의 치아키였습니다. 과거에는 부인이었지만 현재는 이혼하고 함께 살고 있었죠. 그녀는 자신의 전 남편에게 10대 여성을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속는 셈치고 한 번만 만나보자는 생각에 여성은 그의 집으로 향합니다. 히로히토는 그녀를 보고서는 사연이 많아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다며 6시간에 걸쳐 TV를 시청하게 합니다. 그것은 외계인과 비행 접시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장시간의 TV 시청으로 인하여 심신이 지친 10대 여성에게 히로히토와 치아키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하는데요. 지금 이대로라면 외계인에게 잡혀갈 수도 있다. 인간은 18살, 20살이 되면 외계인에게 잡아먹힌다. 믿지 않는다면 결국 피부가 벗겨져 먹이가 될 것이다. 와 같은 협박이었습니다. 여성이 그렇게 되기는 싫다고 하자 하늘에서 동아줄을 내려보내는 것 같이 회피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바로 히로히토의 부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외출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70대 남성이 10대 여성을 부인으로 생각했다니 세상이 놀랄 일인데요. 이제 남은 길은 이것밖에 없다며 강요를 해오는 동시에
만약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외계인의 공격을 피할 수 없다는 말로 입막음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여성은 일단 집으로 귀가하여 가족들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았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히로이토와 전 부인이자 공범인 치아키는 준 강제폭행 미수의 용의로 체포됩니다. 사회적 규범을 무시해오던 자칭 초능력자의 지졸하고 비겁하기 이를 데 없는 말로였습니다. 여러 번 등장한 이 사진. 이마에 인상적인 표식이 있어서 조사해 보았는데요. 연관 검색어로 히로이토 이마가 뜨는 것을 보니 다들 초능력자 남성의 이마에 있는 표식이 궁금했나 봅니다. 일각에서는 히브리어의 레쉬이다. 사실 최면을 쓸 때 사용하는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다. 여러 추측들이 무성했지만 나중이 되어서 단순히 체포 당시 저항하다가 생긴 상처였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후에는 이마에 반창고를 붙이고 있는 사진도 자주 보여서 이마의 표식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06년 히로이토가 체포된 이후에도 변함없이 공동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여성들. 이 여성들의 가족들을 한 언론에서 취재했습니다. 딸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히로이토라는 남성과 결혼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부모님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딸이 가출한 4, 5년 전에 만난 것이 마지막으로 그 이후로 얼굴도 볼 수 없었다는 것이었는데요. 히로이토가 경찰 신세를 지는 남자일지라도 딸이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 괜찮다며 데려오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인터뷰를 보면 가족 간의 정이 희박한 모습이 보여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 가정에서조차 마음 놓고 있을 곳이 없는 여성들에게 결핍을 채워주면서 정신적 지배를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번의 체포로부터 17년이 지난 올해까지도 히로이토는 9명의 여성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기묘한 형태의 이 공동체는 그녀들에게는 정말 가족이며 행복의 한 가지 형태였던 것일까요? 20년에 걸친 일부 다처제의 이 가정은 히로이토의 체포로 인하여 이제 끝을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그의 부재에도 결속을 다져갈 것인지 향후 행방이 궁금해집니다. 70대의 자칭 역술가 남성이 10대 여성을 부인으로 삼으려다가 체포된 이번 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